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지금부터 2시간 뒤인 오전 10시에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고 하죠. 사실상 그 대미 특사인 셈인데요. 이 대북 특사 결과를 이제 미국에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미국에 보내는 그 별도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잠정 중단과 이 점진적 폐기라는 히든 카드를 제시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미 사절단이 트럼프 미 대통령 그 직접 만날 수 있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라든가 그 현재 불고 있는 그 남북 관계의 그 훈풍, 우려의 목소리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 소식을 그 가장 손꼽아 기다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2년 넘게 그 가동이 중단된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그 어떤 마음으로 그 이 소식 듣고 있고 정부에 바라는 점은 어떤 건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그 신한용 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대북 특사단이 그 들고 온 소식 접했을 때 가장 반갑게 듣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네, 예. 그 소식 처음 접했을 때 좀 어떤 생각부터 드셨는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개성공단이 전격 중단되고 한 2년여를 네. 어려운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대북 특사가 평양에 올라간다라고 할 때만 해도 상당히 그 반신반의를 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물을 들고 와가지고 전격 이제 브리핑을 하고 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고취되어지고 있지만 또 역시 네. 그게 해결되어지니까 또 이제 우려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제 방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미 네. 성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게 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하여튼 대체적으로는 하여튼 그 특사 파견 결과를 좀 환영하고 네. 하여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그 전화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떤 분들 그 전화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기업 관계자들 이런 분들 네. 주변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자들 이런 분들이 격려에 이런 전화도 많이 오시고요. 네. 그래 아무래도 이제 동업자 간에 그동안 네. 고통을 같이 나눴던 기업들 간에 좀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냐. 네. 좀 기다려보고 우리가 만약에 재가동이 되어진다면 그때 들어가서 잘할 어떤 그런 그 상황을 좀 만들어 놓자.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군요. 통일부에서는 혹시 연락이 없었습니까? 통일부는 지금 상당히 긴박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실무진들하고는 그냥 러프리하게 얘기 정도 나누고 부담을 서로 주지 않고. 네. 하여튼 공식적인 그런 발표가 나올 때까지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개성공단 이야기가 좀 논의가 된다. 일단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실 텐데요. 예. 자,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좀 논의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가 평창 올림픽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우리 정부의 방향이 이제 대북 민생 차원의 이런 어떤 교류 확대, 민간 교류 확대 이런 것들을 일단은 방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볼 때 우선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 남북 적십자 회담, 네. 유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군사회담,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미 이제 밝힌 바가 있어요. 네. 그런 기초 후에 이제 경협도 이제 재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볼 때는 경협의 1순위가 가장 최근에 이제 다쳤고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협의 재개도 반드시 이렇게 기대에 맞게 이렇게 진행되어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북 관계가 좀 많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 개성공단 재개 문제 이제 언제 될 것인가 이 쟁점인데요. 예. 무엇보다도 유엔 안보리의 이제 전례 없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안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유엔 안보리 그다음에 미국 제재 그리고 이제 각 국가마다 뭐 이런 제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큰 틀에서 이제 어떤 지금 우리가 미국 특사단이 갔잖아요. 그렇죠. 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수용만 한다라고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이제 미국 주도하에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봐지고 뭐 주변국들도 뭐 그것이 상당히 좀 누그러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뭐 지금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26일 날 그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시설물 점검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도 통일부에 네. 밝혀놓은 바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첫걸음부터 내디딘다라고 보면은 머지않아 그런 분위기가 그리고 이런 제재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통일부에 그 26일 날 방북 신청을 좀 해놓은 건가요? 예, 지난 26일 날 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답변은 3월 15일 날. 네. 지금 이제 뭐 민관 단체에서 뭐 좀 한 250여 건 정도를 지금 방북 신청을 해놨다라고 하거든요. 아, 네. 예, 그것과 함께 일괄해가지고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네. 250여 건이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 북한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예, 어떻게 예. 좀 사전에 좀 협의가 좀 돼 있는지요? 우리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네. 우리 정부도 뭐 이 평창 올림픽이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는 군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단절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진행할 상황이 안 됐었어요. 네. 요즘 이제 이렇게 올림픽이나 아니면 특사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뭐 이런 정부 차원의 그런 어떤 그 사이드에서 얘기가 되어져 있는지는 네. 뭐 저희 기업 입장으로는 알 수도 없고 정부에서 저희한테 뭐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그 답답하시겠는데요. 예. 이번에 그 방북 신청을 하면서 이번에 꼭 가야 될 이유는 뭐 어떤 거를 좀 제시를 했는지요? 뭐 꼭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시설물 점검이에요. 첫 번째 네. 2년여가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기계가 뭐 좀 훼손이 되어졌을 거라고 봐지는데 네. 뭐 이런 분위기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경협은 반드시 재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볼 때 네. 그런 점검을 미리 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질서 있게 순서적으로 뭐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 개성공단 그 재개 문제에 대해서 그 북한 측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저희는 뭐 그동안에 한 2년여 동안에 뭐 네.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지만은 뭐 북한이 처음에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철수를 할 때 그걸 이제 군시설로 다시 이제 되돌린다 뭐 이런 발표가 즉각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2년여가 넘게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네. 얼마 전에 뭐 외신에 의해서 뭐 개성공단이 북에 의해서 이제 무단으로 이렇게 가동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어떤 보도까지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네. 보면은 그 속내는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그런 경협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네. 북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어떤 그렇군요. 추론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 쪽에서도 아마도 그 개성공단 재가동을 좀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예. 자, 이제 그 올 4월 말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좀 예정돼 있잖아요. 예. 네.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꼭 이것은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희망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건 물론 저희 뭐 여러 가지가 정부 차원에서는 있겠지만은 네.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원에서는 개성공단 문제 이거는 좀 그 의제로 좀 다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그 정상회담 때도 뭐 세 번째 네 번째 그 의제로 들어간 게 경협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모두가 단절된 이런 경협 사업이 30여 년간 경협 사업을 했고 뭐 나름대로 정권마다 부침은 있었지만 명맥을 이어져 온 것이 2년 전에 끊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이것을 갖다가 다시 재개를 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 현 정부가 뭡니까 한반도 신경제 지도로 다시 쓴다든가 뭐 신북방 정책을 위반하는데도 개성공단 문제가 의제로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만약 그 개성공단이 그 재개가 된다면 뭐 다시 들어가실려 할까요? 1년 전에 신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네. 좀 해봤어요. 네. 1년이 그러니까 지난 그리고 1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약 한 93% 정도가
네. 개성공단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벌써 1년이 또 경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공식적인 그런 어떤 저희가 뭐 이런 검토를 해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대다수의 기업들이 그리고 네. 왜냐하면은 아직 그 지원이라든가 보상이 완전히 그렇게 해결이 되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 전체적으로 그래요? 볼 때 한 3분의 1 정도밖에 그게 지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아,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산이 네. 그러면 우리의 자산이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산 보존 차원에서라도 마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뭐 그 자산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남북 관계 네. 경협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그 2년이 넘으면서 그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부도난 네. 것도 그거 적지가 않죠. 그렇죠. 상당히 좀 전전긍긍하고 있고 좀 어려움이 이제 가중되어지고 있는데 뭐 저희 특히 북한에서 기업한 기업들은 예. 뭐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이렇게 자체적으로 느껴보지만은 상당히 기업가 정신이 나름에 있고요. 네. 생존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재진입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뭐 폐쇄된 후 지방으로 그리고 해외로 이렇게 이전을 해서 힘들지만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한용 회장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시는지요? 뭐 저희는 뭐 20여 년 전에 중국 수교와 더불어서 이미 중국에 공장이 있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폐쇄가 됐어도 이제 그 충격이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됐었고 그렇지만 역시 힘들어가지고 저희는 충청도 그 예산으로 이제 지방 이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전에 거기서 공장을 짓고 지금 1년 전부터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네. 참 이렇게 힘든지는 정말 좀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나 저제나 어떤 그런 가동의 어떤 소식을 전해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도 정말 그 봄 같은 좋은 소식 꼭 좀 빨리 왔으면 좀 싶습니다. 예, 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협회 신한용 회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에 그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9분 04초 좀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홍지문 터널 안에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 끝이 났습니다. 다만 뒤쪽으로 기름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는 감안하셔야겠고요. 이후로도 다시 홍제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도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도 하위 차로에서 밀립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홍은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이후로 동부간선도로와 합류하는 지점 일대로도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사이 양방향 밀리고 있는데요. 도심 쪽으로는 월릉교부터 중랑교를 지나 성동교까지도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 월릉에서 신내가 사이 양방향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반대편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밀립니다.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도 다시금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그 경제시선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직접 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트럼프 행정부 이야기부터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백악관이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백악관 탈출럿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폭탄 정책에 그 반대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게리 콘 백악관 그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만뒀다고요? 네. 자유무역의 수호자라고까지 칭하던데요. 네.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계속 얘기하고 있고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했고 오늘 또 EU에서도 보복 관세하겠다라고 네. 얘기했는데요. 그걸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골드만삭스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유일한 백악관에 남아있던 유일한 민주당원이었다고 그러더만요. 맞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뭐 눈에 가시였겠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런가요? 옆에만 있으면. 근데 다들 이제 처음에는 반대 목소리 듣다가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이제 피곤한 거죠.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이제 관세 인상 발표 직전까지 본인의 자리를 걸고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뭐 보호관세 아직 서명은 아직 안 했지만 서로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미국과 네. EU도 마찬가지, 중국도 지금 그렇고요. 그 상황에 못 지켰으니까 이제 떠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백악관의 균형축이 또 하나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보면 보호무역으로 뭐 완전히 기울은 거고 오늘 또 발표하는 미국의 베이지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그 통화에 앞서서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뭐 분석한 자료인데 네.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다. 그렇죠. 네.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가 금리를 막 올리고 많이 있잖아요. 올릴 거다, 네. 빨리 올릴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건설과 제조업에서는 노동자 찾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네. 대목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참에 뭐 물 들어온 김에 노도 적고 완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보호모로 네. 가서 자기가 확실히 자리를 굳혀서 이 노동자의 표를 얻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자유무역 그 피해는 투표권이 없는 외국 해외의 모든 피해로 가는 게 아닌가. 그게 곧 우리나라에게도 지금 영향이 오거든요. 그렇습니까? 한미 FTA 개정 협상하는 네, 데 그렇죠. 있어서 이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수시로 말이 잘 됐던 사람이 게리콘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이 게리콘 위원장이 이제 사임을 했으니까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지금 그 김현정 그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으로 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제 가서 뭐 이것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 사람 게리콘하고 언제든 통화할 수 있는 사이고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없어진 거죠. 이 말씀하신 없어졌네요. 균형추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매파들, 뭐 피터 나바로 통상산업국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윌보로스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 네. 다 매파거든요. 매하고 비둘기가 싸우면 당연히 매가 이깁니다. 그죠? 그렇죠. 이길 수는 비둘기는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비둘기는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이제 거리에 있는 그 비둘기는 아니지만 누가 보호하느냐 리더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매파 얘기를 또 듣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백악관은 다 온통 매밖에 없는 회초리밖에 없는. 그러니까 과거에 상황이에요. 이 네. 부시 미 대통령도 참 부시 전 미 대통령이죠. 네. 참 문제가 많았다 이런 얘기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에서 뭐 균형은 좀 잡으려 노력을 했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매 등살에 비둘기가 못 이기는 거죠. 먹이도 없고 하니까 이제 밖으로 백악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예. 네. 이 그 존 켈리 뭐 비서실장도 조만간 사임할 것이다. 뭐 그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네. 뭐 사표 낼 거 항상 가슴에 쥐고 있던 사람들이 말씀하신 그 사람도 있고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실 오늘 또 정의용 실장이 가서 허버트 맥메스터 이 보장을 그렇죠. 만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견이 대립한다 얘기했고 그보다 더 앞선 사람은 그 국무부장이죠. 그렇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항상 사임설에 시달리고 있고 존 켈리 비서실장도 조만간 사임할 거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수준으로.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 국무장관 처음 지명될 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죠. 네. 정말 트럼프의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장 그 트럼프하고 좀 맞서는 뭐 이런 형국이 됐어요. 지금 대화파, 협상파가 그러니까 안보만 두고 보자면 대화, 협상파, 외교 쪽에서 다 지금 물러나고 있고 네. 그야말로 이른바 얘기하는 대북 강경파들만 지금 득세하고 지금 매들만 드글드글한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 그렇죠. 자, 이게 뭐 이제 오는 11월 그 중간선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말이죠. 지금 온통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11월 중간선거밖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거기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지금 상원 같은 경우는 51대 49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공화당과 민주당.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상원은 전원을 뽑고 하원 같은 경우는 3분의 1인가요? 그걸 뽑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중간선거 뺀다, 아니 진다, 내지는 상당한 의석을 잃는다. 그럼 본인의 어떤 재선 가도에 엄청난 큰 빨간불이 켜지는 거니까 북한 관련한 것도 모든 게 11월에 시계가 맞춰져 있고 모든 경제 관련도 다 11월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경제 소식 좀 알아볼까요? 이 정부가 그 STX 조선 그리고 그 성동조선에 대한 그 자금 지원을 이제 끊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이 조선데이인 것 같아요. 물론 여성의 날이지만 오늘 여성의 날이고 뭐 안희정 전 지사가 뭐 입장을 발표한다라고 하지만 좀 세시해 준 예정이 있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오늘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그 세부 처리 방향을 발표합니다. 네, 이게 그 GM 대우하고 이제 이 문제 죄송합니다. 그 GM 한국 GM이 네, 한국 GM이죠. 네, 그 GM 대우가 이것을 그런데 한국 GM 때문에 좀 가려져 있지만 한국 GM으로 바뀌었는데 말씀드린 자동차 조선이 정말 중요한 게 일자리에 상당한 엄청난 일자리와 관련된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노동력을 창출 많이 하는 업종이 조선업과 자동차거든요. 여기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처리 방향을 발표할 텐데 이미 대충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네. 자금줄 끊겠다는 거죠. STX는 더 이상 돈 먹는 하마니까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STX 조선은 거의 이제 그나마 얼마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다. 네. 근데 얼마나 버티냐가 문제고 이 성동조선은 법정 관리가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부가 돈줄 끊으면 그러면 일자리 지금 성동조선 같은 경우는 1,200명, STX조선은 1,400명이 지금 고용돼 있어요. 이게 곧 또 6월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표심하고 또 연결되거든요. 네. 이게 성동조선 같은 경우는 경남 통영에 있고 STX조선은 진해, 지금 창원 그쪽에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이쪽이 좀 문제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거제도 이미 지금 조선업의 메카인데 거의 울산도 마찬가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뭐 미투도 이슈가 될 수 있고 남북관계 이슈가 될 수 있지만 그 지방만 보자면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냥 끝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젠가요? 이런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수주를 가장 많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예전에 워낙 일감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기저 효과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조선업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빅3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 현대중공업 이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얘기한 이 STX조선이나 성동조선 같은 이른바 중소형 조선사 그리고 빅3 외의 다른 조선사들은 여전히 일감이 없고 살아남기가 힘들다라는 상황인 거죠. 지금. 자, 이거 한국 GM 철수설 때문에 그런지 이 국산차 판매가 상당히 좀 줄고 그 대신에 수입차 판매량이 확 늘었다는 소식도 있어요? 한국 자동차 시장만 보면요. 넘사벽이 있습니다. 빅5,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는 국산차라고 해서 브랜드가 국산이 아니라 공장이 한국에 있는 자동차들이 다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지금 있는 한국 GM, 쌍용, 르노, 삼성이에요. 수입차는 아무리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6위부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넘어섰다는 거고. 지난 2월 보면 한국 GM하고 르노, 삼성이 4, 5위에서 벗어나고 벤츠와 BMW 이거 다 고급차잖아요. 그렇죠. 이 대수로 하자면 이 정도인데 이 가격으로 따지면 2대 값, 3대 값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 GM이나 르노, 삼성을 넘어섰다가 아니라 가격으로 매출로 보자면 쌍용차도 넘어섰고요. 3위, 4위가 된 거죠, 그만큼.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결국에 지금 왜 철수설 나오는데 누가 이 자동차를 사겠어요? 한국 GM 자동차를 지금 반토막도 더 나는 거고 그리고 신차를 배정해야 됩니다.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차가 나오냐는 거죠. 신차 지금 배정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부와 한국 GM과의 협상, 미국 GM과의 협상에 따라서 신차 배정 2개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열려 있으니까 소비자들은 당연히 불안하니까 선뜻 마음이 그치고 그쪽으로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차가 반사 효과가 있고 폭스바겐도 지금 자동차 배기가스 디젤 사태 이후에 이제 다시 판매제거든요. 그럼 수입차 판매량은 이제 다시 더 늘어나겠죠. 이 폭스바겐 등 이제 파는 판매장 보면은 새 단장하고 아주 손님 맞이에 단장을 아주 단단히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몇 년, 1년 이상 걸렸으니까 상당히 어떤 벼르고 있겠죠. 자, 오늘부터 테이크아웃 음식을 갖고 버스 타기 힘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1월 4일부터 이미 보통 커피 못 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게 소식이 났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테이크아웃 가지고 좀 버스 타기 좀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몰래 어디에 넣어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오늘부터 좀 단계적으로 버스 안 음식 반입 금지를 알리는 그림 문자를 이제 붙이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 승객들에게 타고
그거 가지고 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커피든 뭐 패스트푸드든 뭐 여러 가지 테이크아웃 음식들이 있잖아요. 요즘 컵볶이도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네. 이런 치킨도 마찬가지고요.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도 네. 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건 뭐 강제 여부를 떠나서 일단 미리 좀 승객들이 좀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최근 충무공 이순신 가문의 15대 정부인 최순선 씨가 정부에 빌려줬던 현충사 숙종 현판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오늘 이 시간 현충사의 숙종 현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이 전속 역사 선생님이시죠? 한양대 동아시아 문제연구소 이 전우영 교수님 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현충사, 이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고 또 가보셨을 곳일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좀 모셔진 사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현충사 현판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지 100년여 뒤인 이제 숙종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잖아요. 네, 먼저 이제 현충사 현판의 유래, 역사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충무공은 이제 불세출의 영웅.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영웅도 부족해서 성웅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네, 네, 성웅 이순신이라고. 네, 이순신 성웅 그랬죠. 네, 있지도 않은 이제 이름을 만들어서까지 이제 칭송할 만큼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사실 임진왜란 직후에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이제 해전에서 큰 공을 세운 이제 훌륭한 장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그러면 짝으로 떠올리는 인물이 원균인데. 네. 근데 원균도 이제 목숨을 잃었으니까. 네. 그도 이제, 나라를 구하느라 희생한 이제 훌륭한 장수고 이순신도 훌륭한 장수다. 대략 그 정도 좀 선조 때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박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병자호란 언제부터 이렇게 겪고 나서 특히 이제 숙종 때 들어와서 효종 때 이제 이른바 북벌 운동을 좀 벌이면서 네. 뭐랄까요 상무랄까요 이제 무장들의 이제 충성에 대한 좀 강조점이 좀 방점이 찍히기 시작하고 숙종 때 들어와서는 정말 성 쌓는 일 많이 했어요. 서울 주변에. 네. 그러니까 한양도 성새로 쌓았고 북한산 성새로 쌓았고. 아, 그때 북한산도 다시 쌓인 거죠? 새로 쌓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국방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좀 재조명하고 재평가하지 하는 분위기랄까요? 여론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에서 일었죠. 역시 인물은 역사적인 재평가를 통해서 좀 태어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이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 이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좀 나라가 조정이 좀 대우가 좀 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상소가 올라왔고요. 네. 좀 정치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의도하에서 이제 충무공 고향에다가 사당을 네. 그 원집에다가 사당을 하나 이제 짓고 숙종에 직접 이제 현판 글씨를 써서 내려주었죠. 현충사. 네. 지금 이제 국립현충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충성심을 드러내고 표창하는 그런 사당이다라고 해서 숙종이 써준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왕이 임금이 이 사당의 현판을 써주는 정도, 네. 어느 급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서원 같은 경우는 사액서원이라고 그러죠. 네. 사액서원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하고 개념은 좀 다른데요. 명신이나 공신 같은 사람들 또 이제 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손들이나 제자들
또는 이제 학문적 후예들이 사당을 세우고 네. 이름을 붙이는 건 사실 무의미해요. 이제 왕이 다시 이름을 지어주니까 네. 왕이 자기도 거기에 동조한다, 공감한다. 그 사람을 높이 표창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름을 아주 사당의 이름을 지어주고 직접 친필로 써주죠. 뭐 네. 친필로 써주는 경우도 있고 명필을 시켜서 글을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내려준 걸 사액 소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순신 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순신이 유생이 아니라 물신이 네. 아니라 무장이기 때문에 이제 사액 묘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사액 묘사. 전국적으로 뭐 숙종영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여 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드문 표창이고 그렇군요. 특히 무신의 경우에는 아주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 숙종이 아주 좀 명필이었다고 하죠. 뭐 요즘 이제 방송에서도 보시고 신문 뉴스 지면으로도 보시겠지만 이제 현충사 글씨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당시 이제 사실은 뭐 철종이나 이런 좀 갑작스럽게 네. 시골에서 농민으로 살다가 왕으로 된 케이스가 아니면 뭐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왕하고 대통령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왕조 시대에는 세자는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받는 사람이거든요. 네. 글씨도 잘 써야 하고요. 글도 많이 읽어야 하고요. 하루 종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제왕학이라고 해서 네. 이제 왕위 계승자로서 자질을 의심받기 때문에 숙종뿐만 아니라 역대 왕들이 글씨는 다 괜찮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가문의 그 15대 그 맏며느리죠. 그 최순선 씨가 이제 현충사에 걸린 그 현판을 좀 교체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그 바로 이제 그 숙종이 내린 그 현판이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현판을 교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숙종 현판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현판이 좀 걸려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요? 그러니까 이제 숙종 때 네. 18세기 초 1700년대에 처음에 현충사를 건립을 했는데 네. 이게 한 300년 세월 지나면서 이제 무너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순신은 이제 숙종 때에도 이제 높이 표창받긴 되긴 했지만 이순신이 정말 민족의 영웅으로 이제 재부상 확연하게 자리 잡은 것은 대략 을사늑약 이후예요. 아, 네. 1905년, 7년 이때 만국의 시기에 이순신 같은 영웅이 다시 나와주기를 바라는 대중의 염원이 좀 들끓었었고요. 네. 뭐 이제 외국인들의 기록을 보면 이순신과 거북선 이야기만 나오면 어린아이들도 눈이 똘망똘망해지면서 빛을 낸다라고 네. 할 만큼 이제 일본에 의해서 핍박받고 지배받던 시기니까 이순신에 대한 이제 대중의 사랑이 그만큼 끌어올랐겠죠. 그래서 아니면 일제 때문에 다시 재조명된 그런 면이 강하죠. 역사적인 인물이 예. 바로 이순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게 허물어지니까 네. 이른바 이제 민족 성금 일본에 간섭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금을 모아서 새로 지었습니다. 아, 그때 일제 때 다시 예, 지은 거예요? 1932년에 네. 새로 지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숙종이 내려준 이제 현판을 걸었던 것이죠. 네. 근데 그때까지 현판이 맞으면 보존이 돼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네. 보존은 있었고요. 네. 그 건물에다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건물을 지었는데, 네. 1960년대 말에 이제 네. 유신을 좀 앞두고, 네. 박정희 대통령이 또 한 차례 이순신 우상화 운동을 벌이죠. 네. 1968년도에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충무공 동선이 섭니다. 아, 그 68년도인가요? 예. 근데 네. 이게 본래 그 길 이름이 세종로거든요. 그렇죠. 네, 애초에 맞습니다. 1967년에 순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라는 단체가 우리 역사상의 위인들 동상을 쭉 만들어서 네. 이제 시내 도처에 세워서 국민교육의 자료로 삼겠다고 이제 목표를 세웠었고요. 네. 그래서 충무로에는 충무공, 세종로에는 세종대왕, 을지로에는 을지문덕 이런 식으로 세울 생각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권이고 군 출신인데 네. 나라의 중심인 또 정부의 정화평서 당시에는 중앙청이 그렇죠. 정화평서였으니까요. 중앙청이 보이는 곳에 무인을 세워야 한다 그래가지고 세종대왕 자리를 뺏어 들어갈 만큼 그만큼 이순신에 대한 이제 국가적인 좀 성웅화, 우상화, 신격화가 좀 본물 뜻하지도 좀 터져오를 때였었고요. 네. 그 무렵에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는 이순신 찬가라는 노래를 꼭 부르곤 했었죠. 네. 그만큼 이순신 신격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제 야산에도
또 다른 현충사를 새로 지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로 지었죠. 그때는. 네, 맞습니다. 크게 새로 지었습니다. 네. 그 현충사 성역화라고 해서 원래 사당과는 별도로 큰 사당을 새로 짓고 거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친필 현판을 내걸었던 거죠. 하는 걸로 쓴 친필 현판이 내려가는 거죠. 네. 현판이 이제 그러니까 숙종 흉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왕의 흉내를 내서 사액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개가 된 거죠. 자,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지어진 사당에는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금 현판이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거를 교체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충무공파 후손들 간에도 좀 이 의견이 좀 엇갈렸다면서요? 후손도 그렇고 문화재청 의견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문화재청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원래 현판은 숙종에 내려진 현판은 뭐 이렇게 원래 건물에 네. 걸려 있는 게 현판이라고 하는 게 건물하고 규격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또 이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게 서로 맞아야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건물에 현판이 걸려 있는 것이 맞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은 새 건축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내준 현판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문화재청 의견이었고 네. 문중 일부도 이제 그 의견을 좀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숙종에 내려준 사익 현판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제 종부 직계우선의 종부는 그거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충무공 현충사의 그 현판에 일본군 경력을 가졌던 이제 전직 대통령의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후손으로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던 그 만며느리죠. 그는 이제 이 난중일기와 그 충무공 유물 일체를 좀 전시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숙종 친필 현판을 이제 돌려달라고 이제 법원에 그 주정 신청까지 냈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문화재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숙종 사익 현판을 새 건물에 거는 것은 이제 문화재의 훼손에 가깝고요. 좀 조금 이제 문화재청이든 아니면 후손이든 좀 절충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런 일 참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있던 탑골공문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새 문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 삼일문이라는 현판을 만들어 줬다거나 곳곳에다가 이제 광화문도 이제 새로 콘크리트로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다 광화문이라고 한글 현판을 좀 내걸었다거나 지금 광화문 원래 현판으로 되돌렸잖아요. 탑골공원의 삼일문 글자는 다른 글자를 집자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면 현충사 지금 이제 신현충사 건물이죠. 그 건물에는 현판을 좀 달리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만들어놓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사액 현판이죠. 예술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이전 현판은 걸릴 곳에 계속 걸어두고 새로운 부분들은 뭐 그대로 두든지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후손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서 좀 걸든지 좀 그러자 이런 얘기시군요. 네. 아무튼 좀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쟁점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뭐 이제 사실 문화재의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것들은 좀 흔한 일이긴 해요. 또 어떤 역사적 인물을 재평가하는 것도 정치적이기도 하고요. 좀 가급적이면 좀 그런 걸 배제하고 순수 문화재적 관점으로 볼 때는 또 그렇게 보는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한양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전우영 교수였습니다. 가해자들의 시간은 끝났다. 누구도 미투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날이 밝아오고 있다. 헐리우드의 그 미투 운동에 동참했던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에도 그 미투 운동 바람이 좀 불고 있기 때문일까요?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가 유난히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